책의 부제를 보면 군자의 얼굴을 한 야만의 500년, 뭐 공자 맹자 읊으면서 인의 예지 신이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료로서 아니면 사림으로서, 그러니까 선비로서 자신의 파벌을 조성해서 대다수 인민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많게는 500명, 1000명, 3000명의 노비들을 부리면서 한평생 배 두드리며 살아온 양반네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개쓰레기들이 사회의 권력자로서 행세해 왔던 게 조선시대였다, 이런 얘기죠. 타인의 노예로서, 말이 노비지 노예인 거죠. 노예와 노비의 어감이 차이가 많죠. 노예 그러면 정치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노비는 단지 신분을 나타내는 명찰, 라벨 이 정도로 느껴져서 노비라면 실감은 좀 덜 오고, 노예가 존재했던 거죠. 조선시대에도 거의 19세기 말까지 1800년대 후반기까지 노예가 존재했던 거죠.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안성 숲속오두막에서 두 얼굴의 조선사, 조선의 역사,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죠. 불의한 상황에서 정의감을 드러내는 사람과 그 불의를 활용을 해서 자기 개인의 치부 아니면 자신의 영달을 꿈꾸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현재 정치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안에도 수박이 있지만, 대부분이 수박이 있지만 소신파들의 경우엔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런 의식을 보이기는 하죠. 민주당 내에 정의파라면 정청래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쪽이 정의를 바로 세우자 그런 입장이라면, 뭐 정의가 중요해 이런 쪽이 이제 박장, 이낙연 전 의원, 김 의원,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도 정의파라 할 수 있고, 박광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계열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세세히 인물평을 하거나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기보다 세간의 흐름으로 봐서 그렇다더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국민의힘 국짐은 한결같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인 거죠. 나라 전체로 놓고 봐도 1600만이 그런 국민의 힘을 떠받들고 있고, 다시 1600만이 민주당의 개혁 세력을 떠받치고 있고 그런 거죠. 어제도 이제 열린공감TV에서 대담을 하는 가운데 최동석 교수와 중앙대의 조 어떤 교수님의 대담이 있었는데, 이제 카드로는 달아드리겠지만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계열과 불의는 당연하고 나는 불의를 활용해서 출세한다 이런 쪽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을 승자독식으로 보는 거죠. 1600만 명이 이재명을 찍었고, 예를 들어서 1624만 명이 윤석열에 투표했을 때 윤석열이가 50% 미만으로 얻었는데 100을 가져가는 건 불의다 이런 얘기죠.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죠. 정의롭지 않다. 또 1600만 표를 거의 비슷하게, 거의 동등하게 얻은 이재명 표는 사표가 된다는 건 정의롭지 않다, 이게 이제 그분들 주장인데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불의를 지지하는 세력은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머니에 50%가 안 되면서 거의 100을 다 가져갔던 게 사실이죠. 그런 면에선 두 얼굴의 조선사에
한쪽 조선의 피가 국민의힘 국짐에 여전히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주당 계열 중에서 정의파 흐르고 있다. 이제 이 두 세력, 이 거대한 힘이 서로 맞대결을 하지만 대부분은 극우 자신의 영달파의 승리로 이어져 왔다. 그런 게 역사적인 시각인 거죠. 책의 부제를 보면 군자의 얼굴을 한 야만의 500년, 공자 맹자 읊으면서 인의 예지 신이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료로서 아니면 사림으로서, 그러니까 선비로서 자신의 파벌을 조성해서 대다수 인민들의 삶은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많게는 500명, 1000명, 3000명의 노비들을 부리면서 한평생 뱃두드리며 살아온 양반네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개쓰레기들이 사회의 권력자로서 행세해 왔던 게 조선시대였다, 이런 얘기죠. 타인의 노예로서, 말이 노비지 노예인 거죠. 노예와 노비의 어감이 차이가 많죠. 노예 그러면 정치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노비는 단지 신분을 나타내는 명찰, 라벨 이 정도로 느껴져서 노비라면 실감은 좀 덜 오고, 노예가 존재했던 거죠. 조선시대에도 거의 19세기 말까지 1800년대 후반기까지 노예가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뻑하면 이런 상놈이, 세게 말해서 이런 쌍놈을 봤나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양반이다 이런 얘기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쌍놈을 봤나 하는 이런 개양반들이 득식을 됐던 게 조선시대였던 거죠. 내가 다행히 양반집 가문의 도령으로 태어나서 반반한 여종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노예, 옛날로 얘기하면 축첩을 해가면서 즐길 수 있는 위치라면, 그쵸? 여성 인권이 어디 있어요? 여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들면 나의 성적 놀이개로, 성노예로 만들 수 있는 이 편리한 세상, 그런 시절에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땡 잡았다 하겠지만, 거꾸로 나의 누이가, 나의 딸이 그렇게 양반한테, 어줍지 않은 양반한테 겁탈당하고 인신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 아빠, 오빠로서의 삶이라는 건 정말 천추의 한이 될 만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조선 말에 거의 몇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만주로 떠나간 것은 조선 양반네들의 꼬락서니가 진저리가 나서 그랬던 거죠. 그러한 조선 사회를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책이 이 두 얼굴의 조선사였던 거죠. 분통을 터뜨리면서 읽게 돼요. 꼴 같지 않은 인간들이 양반이라는 태생적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서 평생을 군림하고 온 나라 전체에서 군림하는 세력들이 득식을 거렸다는 거. 그런 야만의 사회 조선을 놓고서 요즘도 그런 거죠. 영화 감독이네, 텔레비전 연출가네 하는 사람들이 양반은 아주 우아하게 그립니다. 가장 최근에 예를 들자면 꽃소매 붉은 꽃동, 어쨌든 이름도 어색한데, 양반의 해악, 야만의 양반의 얼굴 완전히 다 가리고서 정말 대단한 인격자들의 집합인 양 그려내는 왕조, 조선 왕조의 벼슬아치들, 대부분이 수탈을 하고 대부분이 양아치였는데, 극중에서는 연출가들은 그런 역사의식도 없는 거죠. 아름답게만 꾸미면 그럴듯해 보인다 생각하고 시청자들도 거기에 휩쓸려 가고, 역사의식, 인권의식은 땅에 떨어진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는 여전히 조선의 가치관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뻑하면 반말을 일삼는 국짐의 권의원, 장의원, 그런 인간들한테는 여전히 한국은 조선사회, 조선 후반기 사회인 거죠. 조선시대 이막인 거죠.
마리주와 과거제도라 하지만 출제위원들은 중립적이었겠나요? 채점위원들은 공정했겠나요? 21세기에 국영기업체, 우리은행, 강원랜드 이런 데 다 21세기 개명한 사회에서도 뒤로 들어가는 걸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KT, 한국통신 이런 회사에 당연히 뒤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회에서 인사부조리는 세상 최악의 부조리죠. 서슴없이 그런 부조리를 눈 딱 감고 행하는 인간들이 여전히 있는데 조선시대에 어떻겠어요? 과거제도에 부정을 저지르고 뒤로 챙기기도 하고 뒤로 안 넣어주면 잡아 죽일 듯이 했을 테죠. 정의파 시험관에게는 그렇게 더럽게 돌아가는 사회를 구성해 놓고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사회가 500년이 굴러갔다는 게 기적이기는 하죠. 그러한 수구 세력들은 오늘날에도 버전히 꿈틀거리고 있죠. 그러한 수구 세력을 찍어주는 1600만 명의 유권자가 한국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 자신이 정규직이면 다른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 자기만 울타리 안에 들어섰으면 상관없다는 비열한 민주의식.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작가 조윤미는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치는 않은데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많이 활동하면서 역사탐구와 저술에 힘썼다 하니 의식 있는 방송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 책 두 얼굴의 조선사 외에 모멸의 조선사, 조선에 반하다, 홀딱 반했다는 의미의 반하다가 아니다, 거스르다, 거역하다는 의미의 조선에 반하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두 얼굴, 그 책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책의 뒷날개에 있는 모멸의 조선사, 조선에 반하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두 얼굴. 이 책의 필치로 봐서 좀 매료될 만한 의미 있는 서술이 많아서 이 책들도 다 서평을 해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일단 서문에서 조선 왕조의 정치가 유교, 유학을 빙자한 도덕 정치라지만 그 도덕 정치로 위장한 철저한 계급 정치가 관철되던 위선의 나라. 이 계급이라는 얘기는 양반과 상놈의 계급 사회. 그러한 두 계급 중에서 상위 계급, 양반 계급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라는 이름으로 가렴주구, 수탈을 일삼던 위선의 나라였다, 이런 얘기죠. 인민을 위한 조선은 어느 곳에도 없고 양반을 위한 조선만 존재했던 나라다, 이런 얘기죠. 통계를 안 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00년 넘게 존속한 왕조는 5왕조였을 뿐이며 300년을 넘긴 왕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사에서. 중국의 명나라, 청나라도 300년을 못 버텼는데 조선 왕조는 500년을 존속했다. 기적 같은 일인 거죠. 오랫동안 존속했다는 게 놀랍기도 하지만 그 썩어 빠진 정치 체제로 500년을 지속했다면 그 조선의 인민들은 얼마나, 하위층의 조선 인민들은 얼마나 그야말로 개떡 같은 삶을 살아냈느냐 하는 거. 그런 통한의 왕국이 조선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조선이라는 왕조가 자기만의 리그에 머물던 조선 왕조가 일본에 넘어갔을 때 독립을 해야겠다는 것도 대단했고, 그 독립이 조선 왕조의 복권을 위한 독립운동은 아니었다는 거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처절하게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나라 이름에서도 그렇듯이 인민의 나라를 모색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면에선 그런 왕조를 부정하고 그야말로 의적으로 행세했던 임꺽정, 그다음에 전설의 의적 장길산, 나라도 의적이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라면 훌훌 털고 간도 만주 벌판으로 가서 세력을 규합해서 자치국가를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은 합니다. 그런 의문은 가지죠. 조선시대에 내가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사회적인 기득권을 누리면서
호의호식을 즐겼겠나 아니면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겠나. 역사의식의 차이인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출 만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됐을까? 스스로 깨우칠 그러한 자의식을 갖출 만한 동기와 여건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조선 지배층에게 노비는 매매 가능한 사유물이었고 언제나 폐기 처분될 수 있는 물건이었다. 조선의 노비는 법과 예의 바깥에 놓였을 뿐 아니라 군자의 도를 구하던 유학자, 그를 지배층의 의식과 정서 어디에도 사람으로 서 있지 못했다. 영화 중에 뿌리, 루츠라는 그런 흑인 노예가 주제가 된 영화가 있었죠. 그리고 노예 12년 이런 영화도 있었죠. 그쪽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비평을 하지만 우리 조선 사회에 500년 동안 존재해왔던 노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죠. 이런 게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다른 나라의 노예에 대해선 분통을 터뜨리면서 아니면 정의로운 시각을 견지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 나라, 자기 조상들의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불과 150년 전 일이죠. 100년, 150년 전까지의 일에 대해선 외면하는 우리들의 의식, 그리고 문화 속에서 재구성해내는 영화, 드라마에 대해서도 여전히 너그러운,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라 찬양하는 노예제도를 당연시하는 이 이중잣대, 문화적, 의식적 이중잣대, 좀 웃기는 거죠. 오늘은 분통의 서평을 뒤로 하고 일단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